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문학 그리고 고전 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 작품 중에서도 운문, 여기에서 운은요, 운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는 작품,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목을 보아하니 까마귀 싸우는 고래 까마귀 검다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까마귀가 주로 둘 다 이제 등장을 하나 봐요. 밑에 얼핏 봤더니 이제 시조처럼 보이는데 우리 까마귀 싸우는 고래에서 그 갈래를 먼저 볼게요.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 단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비어있는 곳에 한번 적고 넘어갈게요. 시조의 특징,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짚을 거고요. 첫 번째는요, 이제 평시조의 형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시조의 형식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평시조는요. 3자, 6, 9, 45자 내외라는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장은요.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구는 얘를 요렇게 사음보로 끊어 읽게 너무 짧게 그렸네. 사음보로 끊어 읽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1구, 두 개를 묶어서 2구 해서 1, 2, 3, 4, 5, 6 해서 6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글자 수가 45글자 내외, 즉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죠. 45글자 근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평시조의 형식이 정해져 있었고요. 요 평시조를 한 번만 쓴 것. 쓸 이제 단시조,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어서 쓴 것이 이제 연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시조, 그리고 뭐 연시조, 뭐 나중에 배울 사설시조까지 다 이렇게 통용이 되는 종장의 특징이에요. 어머, 정신 차려. 종장의 특징 한번 볼게요. 종장의 특징은요. 우리 첫 음보, 즉 첫 머리라고도 하는데 첫 음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이제 첫 음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음보는 항상 세 글자가 고정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친구들이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면 향가라는 19채 향가라는 갈래 낙구에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전격 가사라는 갈래에도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전을 통틀어서 배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방학특강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울 시조는 두 개 다 평시조기 때문에 일단은 평시조의 형식 그리고 종장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조로 먼저 가볼게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은요 이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친구들이 이제 시조라서 한자인가 이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글로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요렇게 시조가 나와 있네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마라 라고 보신다면요. 형식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마라 요렇게 사음보 요렇게 묶어서 1구라고 볼 수 있고요. 초장 나와 있고요. 성낸 까마귀 흰빛을 시샘할세라 여기 중장 나와 있고요. 청강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 나와 있고요. 종장의 첫 음보 3음절 너무 잘 지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친구들이 이제 시를 분석을 해본다면 까마귀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까마귀는요 부정적인 것을 뜻하고 백로는 거기를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죠. 성낸 까마귀, 화가 나 있는 까마귀가 흰빛, 누구의 흰빛? 백로의 흰 빛깔, 그 겉에 털이 흰 빛깔이기 때문에 그 흰 빛깔을 시샘한다. 이제 질투할세라. 청강 여기 옆에 보시면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되어 있죠. 긍정적인 공간입니다. 백로가 그 청강에 기껏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백로가 거기를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가는 영천 이씨고요. 영천 이씨라는 것은요.
작자명을 통해서 우리가 여성 작가임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시조의 이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그 다음에 무슨 씨라고 해서 성씨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뭐 영천댁 혹은 뭐 마포댁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지위가 있는 조금 더 양반 집안에서는 그 양반 집안이 뭐 이씨 집안 혹은 뭐 강씨 집안, 뭐 윤씨 집안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영천에 살았던 이씨 집안에 살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영천 이씨라고 이렇게 작자명을 내놓은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대놓고 나올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밑에 창작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었다. 여성 작가가 맞네요. 정몽주가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려 할 때 그의 어머니는 간밤의 꿈이 흉하니 가지 말 것을 권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이성계를 만나러 나간 정몽주는 돌아오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피살되고 만다. 이방원이 하여가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었던 그날, 이제 정몽주는 돌아오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피살이 되었죠. 왜? 같이 조선을 세우자고 했던 이방원의 이성계가 하여가를 짓고요.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었는데,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지으려고 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려고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해서 돌아왔었죠. 그리고 라는 그 충신을 데리고 가서 너 우리 조선 세우는데 너도 힘을 보태라. 왜? 정몽주는 굉장히 뛰어난 신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웃을 한 거지. 근데 정몽주는 고려라는 나라에 굉장히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배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거절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객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까마귀는요, 조선을 개국하려는 이성계를 뜻할 거고요. 그리고 몽골 항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권문세족을 뜻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로는 고려에 충성을 다하는 정몽주와 같은 충신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시조로 넘어가 보시면 이성계나 권문세족들이 싸우는 곳에 너희 충신들 가지 말아라. 왜? 이성계 일단 저 까마귀들이 백로 너희 같은 충신을 시샘하고 질투해서 너네가 더럽혀질 거야. 그 세력의 눈이 멀어서 그 권세의 눈이 먼 사람들한테 너네가 물들어서 떼탈 거야. 그러니까 걔네랑 어울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나지문으로 가볼게요. 나지문은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니.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형식을 먼저 보면 요렇게 사음보 끊을 수 있고요. 초장, 중장, 종장 잘 나와 있고 종장에 세 음절, 세 글자, 삼음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얘들아 잘 이해를 해보시면요. 까마귀가 검다고 백로야 너 웃지마, 비웃지마. 까마귀가 겉에가 검다고 해서 그 속마음까지 검을 쏘냐 검겠느냐 라고 질문, 즉 서리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들아 서리법은 답정너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을 쏘냐 검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지만 즉 검지 않다, 속은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겉에는 희지만 속이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굴 가리킬까요? 당연히 백로를 가리킬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백로한테 너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까마귀가 긍정이 될 거고요. 백로가 부정이 되겠죠. 요것도 우리 창작 배경 한번 볼게요. 고려가 망하자 고려 유신들은 저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야 즉 시골에서 망국, 망한 나라 즉 고려의 한을 노래한 한편
조선 개국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조선 개국에 가담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성을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작가는요, 고려 유신의 한 사람이면서 개국공신으로, 조선 건국의 개국공신으로 벼슬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왕조를 섬긴 작가는요, 자신의 처신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겉과 속이 같은 인물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고려 유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네 까마귀가 겉에가 검다고 속조차 검겠느냐? 즉, 겉과 속이 다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겉이 검다고 해서 속까지 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겉이고 속이 검은 것,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너 백로들밖에 없다.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너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거를요,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리부동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이제 속이 조금 마음이 이제 음흉하고 좀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써요. 표리부동을 조금 안 좋은 뜻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밑에 같이 볼 작품 나와 있는데 이제 박팽년의 까마귀 눈비맞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작품이고요. 까마귀 눈비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야광명월이 밤인 들어두으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을 있으랴. 여기 마지막 줄에서 충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임이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것도 이제 박팽년의 그 창작 배경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것도 충성을 노래한 것이라는 거를 친구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제 집중해야 할 시조는 요거 두 개니까요.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